자, 이 그림은 지난 동영상에서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림인데요. 자, 제가 우주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아니,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자, 객체 하면 떠올려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심사숙고해서 고른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컴퓨터공학과 또는 개발자로서 일을 한다면 이 객체 지향을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객체하면 항상 이 그림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머릿속에 꼭 담아두기 바랍니다. 자, 누군가가 객체가 뭐야? 라고 물으면 변수랑 이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를 묶어 놓은 것이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조금 답답하고 이거를 빨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으로 남아있던 게 객체였어요. 사실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였습니다. 자, 요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에는 dir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그 객체 이름을 넣어주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그 목록을 나열해 줍니다. 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add test, sub test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나열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type이라는 그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a에 1을 집어넣는데요. type a라고 하면은 class int. 이제 이 클래스의 의미를 좀 이해하겠죠? 예. 이 a라는 녀석은 int라는 클래스였구나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int 객체인 거겠죠? 자, 1도 보겠습니다. type 1 그러면은 역시 클래스 int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도 뭐예요? int 객체였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직접 실행을 시키고요. 스파이더를 좀 가봐야겠네. 여기서 좀 해봐야겠네요. 자, 여기 이 콘솔을 이건 아이파이썬 여기서는 이미 이 소스 코드가 여기에 타이핑 돼서 실행이 된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ir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함수들을 쭉 나열해 준 건데요. init 갖고 있죠? 갖고 있었죠? 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add test, sub test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클래스를 통해서 어떤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함수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dir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클래스의 이름 테스트를 써주면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 목록을 쭉 나열해 줍니다. 이렇게 나열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와서요. a는 1이라고 하고 type a 누르면은 a는 클래스인데 int 타입이다 라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자, 이름 뭔데? 클래스 int 1이라는 숫자도 int라는 타입의 클래스 int라는 객체입니다. a도 객체고 1도 객체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a라는 녀석도 a에다가 -1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클래스는 int 타입이겠죠?
자, 그러면 얘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dirA라고 해주면은 이 int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 목록을 다 보여주겠죠. 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2개, abs 언더바 2개, 뭐 add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a라는 함수는 a라는 객체는 점점 abs 점 언더바 2개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실행하면 뭐가 될까요? abs는 absolute 절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abs란 함수를 실행시키면 1을 계산해 줍니다. 남겨줍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였다. 자, 우리가 math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math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랑 또는 함수를 좀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자, 코드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근데 이 math는 import를 해야 됩니다. import math 하고 dir math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다양한 함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 있죠? cl, floor, 그다음에 pi, pow, 이건 파워입니다. 파워. 그다음에 sin, sqrt, 뭐 로그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초록색으로 해 놓은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예, cl, floor. 자, 파이는 함수는 아니고요. 3.14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math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sin 90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sin 90도는 여러분들이 값이 얼마로 알고 있어요? 예, sin 함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서 90도일 때는 1이라고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막상 실행을 해보면요. math sin 90도. 자, 이렇게 하면 1이 안 나옵니다. 0.89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왜냐 하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90도라고 했지만 이 함수 sine이라는 함수에서 요구하는 여기 입력값은 단위가 도가 아니고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90도에 해당하는 라디안 값을 넣어줘야지 비로소 90이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라디안은 뭐냐면 이미 아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죠? 자, 여기 반지름이 1인 그 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반지름이랑 요 호의 길이가 똑같은 반지름이 1이라면 호의 길이가 1이 되는 요 때의 이 그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게 되는 각도를 우리는 1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비례식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 원의 한 바퀴 다 돌아가면 원 전체 한 바퀴가 2파이 r이죠. 2파이 반지름 r1 그래서 2파이 원주 한 바퀴 다 그때 360도죠. 자, 360도니까 90도일 때는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도에 해당하는 그 라디안 값은 2 곱하기 90, 2 곱하기 90 안쪽 360 곱하기 x니까 분모를 360으로 나눠주면 이게
90도에 해당하는 라디안 값이 되겠습니다. 자,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mass sin. 자, 얼마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2배에 90도 파이 3.14 나누기 360도. 자,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거의 1에 가까워졌죠? 근데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자, 이 오차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3.14에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 3.14라는 것도 mass.py라고 해주면 그 파이를 제대로 알려줍니다. 3.14, 159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dir 했을 때 그 리스트업 해주는 게 어떤 거는 그 함수고요. 이 파이 같은 경우는 변수가 되겠네요. 자, 좀 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했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엉터리로 가르쳐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자, 파이썬에서 변수의 역할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id라는 또 명령이 있습니다. 자, id를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a에 2를 집어넣는데요. id a 하면은 뭔가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b에다가 a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b를 또 b의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누구랑 같습니까? 예, 이 녀석이랑 같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제 같을 것 같죠, 그죠? 자, 오른쪽 봅시다. 이번에는 a에 2를 집어넣습니다. a에 2를 집어넣고요. 자, b의 id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자, 그럼 b는 값이 얼마가 되겠죠?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는 1이고요. id a 했더니 어떤 그 값이 튀어나왔습니다. b는 a라고 해주고요. id b를 하면은 얘랑 똑같습니다. 자, 이때 a는 2라고 해주고요. b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예, 1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좀 신기하죠? 자,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1이 나왔고요. 자, 이때 id를 또 해보면요. ida 해보면은 아까랑은 다른 또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id 1을 보면은 a랑 똑같이 488이 나옵니다. 자, 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변수, 그다음에 할당 연산자의 개념을 적용하면 이 부분이 잘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머릿속이 혼란스럽죠. 자, 이것을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답은 바로 객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에 관련된 할당 연산자의 역할에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변수는 객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르게 얘기하면 참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객체의 별명이라고 생각하면은 편리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코드에 대해서 오른쪽과 같은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객체라고 했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방금 파이썬에서 모든 것이 객체다. 그 다음에 변수는 객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 말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코드에 대해서 오른쪽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도 객체입니다. 자, 1이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죠. 테스트라는 객체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걔를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스몰 테스트가 가리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1이라는 단지 여기는 갈로를 좀 안 붙였을 뿐이고요. 1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사실은 왜 안 붙이냐면 1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객체가. 자, 이 만들어진 객체를 A가 가리키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뭔가 1이라는 객체가 있고요. 1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A는 1 하면은 A라는 변수가 이 객체를 가리키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id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 A라는 객체가 가리키는 A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B는 A. 자, 이렇게 하면은 A가 가리키고 있던 것을 B도 가리키도록 합니다. 자, A가 가리키고 있던 1이라는 객체를 B도 가리키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게 요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id라는 명령을 B에다가 적용을 하면 B가 가리키고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주소가 이 녀석의 그 식별자가 id는 identifier 식별자라는 의미고요. 이 녀석의 id가 또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A에다가 2를 할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라는 객체가 원래 있어요. 자, 이건 좀 특별한 객체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2라는 객체가 존재하고요. 그럼 그 녀석의 그 id가 있겠죠. 그죠? id가 있습니다. 자, 이때 A에다가 할당하면은 아까 A가 이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는데 배신을 하고 A가 2라는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요 과정을 통해서요. 요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이 바뀝니다. 자, 이때 A id를 적용해 보면은 A가 가리키는 녀석의 식별자를 물어봅니다. 답변을 하면 되죠. 이렇게. 자, 이때 B는 B의 값은 뭡니까? B가 가리키는 값은 여전히 1이죠. B가 가리키는 것은 여전히 1입니다. 자, B의 id는 여전히 이 녀석이겠죠. 네,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 A에다가 1을 할당하고 A에다가 2를 할당하고 그 사이에 B에다가 A를 할당하는 이 세 단계, 한 번, 두 번,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가 있으면 이 코드의 동작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1이라는 객체는 원래부터 만들어져 있는 객체라고 했죠. 물론 컴퓨터가 계속 파이썬이 새로 실행될 때마다 실제 이 식별자는 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동일하게 파이썬에서 한번 실행했을 때 1이 결정되면 요거는 계속 똑같은 값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만들어진 객체를 지우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자, del이라는 명령이고요. 자, 여기에 a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del a라고 하면은 a를 지웁니다. a를 지웁니다. 그리고 또 a를 한번 화면에 a를 이렇게 값을 보여줘라고 하면은 a라는 녀석은 define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name 에러를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이렇습니다. 요 a라는 것이 이렇게 그 1이라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었고요. b 할당 a라고 해가지고 b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때 del a를 해주면은 요 a를 없애는 거예요. a를 없애는 겁니다. 얘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얘까지 없어지면 a가 가리키고 있던 것을 없애버리면 갑자기 b는 가리키던 게 졸지에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객체에 대해서 참조하고 있는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참조하고 있는 놈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해당하는 녀석만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가리키고 있던 객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어요. 이 부분이 없어서 del a라고 해주면은 얘를 없애면서 실제로는 얘까지 없애게 됩니다. 참조가 한 개였는데 그것을 참조하고 있던 딸랑 한 녀석, 그 녀석까지 없어지면 얘는 더 이상 얘를 참조하는 녀석이 없죠. 그래서 얘까지 없애게 됩니다. 자, 물론 제가 요 1이라는 객체는 이 숫자 객체는 굉장히 특이한 객체라 가지고 얘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의했던 테스트 같은 객체는 가리키는 객체가 가리키는 이 참조하는 변수가 한 개인데 그 변수를 del, delete 삭제하라고 하면 그 변수까지 그 객체까지 삭제가 됩니다. 메모리에서 해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메모리 관리자가 있는데요. 메모리 관리자가 있는데 요 얘기는 왜 하냐면 얘를 없애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실선으로 그렸지만 얘는 점선으로 그렸습니다. 물론 참조하는 녀석이 이거 하나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 객체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사라지냐면 우리가 그 쓰레기를 버렸지만 그 쓰레기통이 바로 비워지는 건 아니죠. 쓰레기차가 와서 실어 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관리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쓰레기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절한 시점에 참조가 하나도 없는 객체를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garbage라고 부르고요. 가비지 객체라고 그러고요. 이 가비지 객체를 메모리에서 해제를 합니다. 자, 이 쓰레기 차에 해당하는 녀석을 그 쓰레기를 모으는 녀석이라고 해가지고 가비지 콜렉터라고 부릅니다. 자, 요 이름도 알아둡시다. 이 파이썬에서 메모리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그 메모리를 지우라고 할 때 지우는 것은 참조로 하는 변수가 하나도 없을 때이죠. 자, 근데 이거를 그 참조하는 변수가 없어질 때 곧바로 지우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점에 가비지 콜렉터라는 것이 동작을 해서 참조하고 있는 변수가 하나도 없는 가비지 객체를 수거해 갑니다.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자, 그래서 가비지 콜렉터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명령을 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자, A랑 B랑 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A는 1이고 B도 가리키는 게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같습니다라고 물어봤을 때 true라고 답해 줍니다. 자, 이거는 가리키는 그 대상이 값이 같은지를 물어보는 말이고요. 다음에 요거 대신에 is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종류입니까? 라를 물어보는 말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같은 녀석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종류도 같겠죠? 그래서 true라고 답해 줍니다. 자,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겠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요 is가 쓰이는 때가 올 겁니다. 객체지향 쪽을 또 공부하다 보면 이 is가 사용이 됩니다. 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 했던 부분을 정정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업 초반에 이런 코드를 제시를 하고 제가 해석을 했었는데요. 그 해석은 파이썬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C와 같은 언어에서,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정확하게 맞는 해석이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자, 오늘 그 해석을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파이썬에서 다루는 모든 것이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이기 때문에 처음 학기 초에 이 코드에 대해서 해석했던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내려야 합니다. 자, 이 코드는 객체 1을 생성합니다. 객체 1을 생성했어요. 사실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객체 1을 생성을 하고요. 객체 1을 변수 A가 가리키도록 한다. 변수 A가 객체 1을 화살표로 연결합니다. 가리키도록 한다. 자, 두 번째 줄의 코드는 객체 2를 생성하고요. 객체 2를 생성하고 객체 2를 변수 B가 가리키도록 한다. 자, 가리키도록 한다라는 말은 참조한다 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코드는요. A가 가리키는 A는 객체 1을 가리키고 있죠. A가 가리키는 객체 1, 네, B가 참조하는 객체 2를 더합니다. 자, 그러면 객체 1과 객체 2에 걸맞는 미리 정해져 있겠죠? 더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자, 더한 결과로서 객체 3이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객체가 하나 새로 또 만들어진 겁니다. 객체 3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할당 연산자에 의해서 객체 3을 변수 C가 가리키도록 한다. 변수 C가 참조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방금 제가 해석했던 거를 해석한 거에 맞게 이 그림에 해당하는 이 코드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요 해석을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파이썬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제대로 가르쳐 주게 돼서 제 나름대로는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파이썬에서 다루는 모든 것이 뭐다?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 더 이상 그 메모리 또는 메모리 번지, CPU와 같은 그런 하드웨어를 빼고 코드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처음에 설명할 때는 메모리 어디엔가 2를 집어넣고 A라고 하고 또 메모리 어디엔가 그 2를 집어넣고 B라고 하고 이렇게 메모리 어디엔가 번지를 결부해서 설명을 해야 했었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전혀 메모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그 개념적으로는 코딩할 때 메모리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메모리 번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때 C 언어를 배울 때 메모리 번지를 직접 건드리게 되는데요. 자,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포인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부분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요. 이 파이썬에서는 그런 메모리 포인터라는 게 없습니다. 훨씬 배우기가 쉽고 실수할 여지가 적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메모리 번지를 직접 다룰 수 있으면 프로그램 코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닫으면 밑에 코드에 대해서 자, 요걸 닫기 전에 요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챕터 3장인데요. 이 챕터 3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래밍 세계,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래밍 우주로 뛰어들 텐데요. 자, 이 프로그래밍 우주에서 어두운 프로그래밍 우주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본 챕터 3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는 구조적 프로그래밍이고요. 또 하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불빛을 비춰놨고요. 이 하나는 구조적, 하나는 객체 지향인데 좀 글자를 좀 옅게 해놨어요.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희미하게 다가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래밍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점 저 두 방법론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선명하게 다가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상 챕터 3장을 마치겠습니다.